조금 전에 끝난 맨유와 에스턴 빌라와 맨유의 경기 오늘 빌라파크에서 펼쳐졌고요. 데뷔전을 가진 에메리 감독이 맨유라는 대열을 낚았습니다. 3대1 에스턴 빌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에메리 감독이 3년 만에 복귀전이었는데 말 그대로 대열을 낚았어요. 맨유를 잡아내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뭐 경기 초반부터 이제 살펴보면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맨유가 사실 구멍이 많았어요. 공격진에 부상자 지금 워낙 많고 이탈자도 많이 있거든요. 뭐 안토니나 산초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했고 마샬 선수도 부상으로 복귀한 지 뭐 얼마 안 돼서 제 컨디션이 아니라서 벤치에서 대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 경고가 그렇죠. 5회 누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누적이 돼서 경기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업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호날두 선수가 선발로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판더비크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고 그리고 양쪽 윙 포워드진도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가르나초 선수가 왼쪽 공격수로 선발로 나왔고 레시퍼드 선수가 주로 왼쪽을 보고 중앙으로도 보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오른쪽 윙으로 나왔죠. 네.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살펴보면 경기 초반에 정말 극초반에 빌라가 두 골을 몰아쳤어요. 근데 사실 맨유가 라인업도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빌라가 초반부터 골을 몰아치면서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네. 전반 7분 레온 베일리 선수가 램지의 전진 패스 받아서 마르티네 선수가 따라붙기 전에 재빨리 슛을 했고 그게 정확한 슈팅으로 연결되면서 득점이 됐고요. 그리고 선제골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전반 11분 빌라가 프리킥 기회를 얻었는데 여기서 리카디뉴 선수가 그림 같은 프리킥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그 프리킥 상황을 다시 보더라도 그 앞서서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경합에서 밀렸고 그렇죠. 결국에 이제 그 상황에서 루크쇼의 태클이 들어가면서 루크쇼는 경고도 받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프리킥을 이제 디뉴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오른쪽 구석으로 정확히 향하는 골이었고 데야가 몸을 날려봤지만 막을 수 없는 골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맨유도 반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두 골을 먼저 실점한 상황이라서 좀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단 공격 자체가 또 과정이 좀 단순했다라고 할까요? 맞아요.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중계 중에 계속 이야기를 했던 대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죠? 제가 반대 전환. 그렇죠. 열심히 좌우로 벌리면서 뭐 빌라 수비진은 흔들려고 했는데 빌라가 흔들리지 않았죠. 네, 뭐 맨유는 이제 좌우 전환을 패스를 하고 그게 이제 빌라 수비진이 쉽게 뚫리지가 않으니까 올리 크로스를 시도를 하고 자주 시도를 했는데 그 정확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공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공격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공격을 시도하다가 빌라 수비진에게 차단을 당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계속해서 그 전반전에는 공격 찬스를 만들어가고 추격을 하기도 했어요. 네, 일단 뭐 전반 중반에부터는 이제 조금씩 그래도 이제 슈팅 기회를 늘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결정적이었던 건 전반 중반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전반 35분경에 가르나초 선수의 슈팅을 마르티네스 선수가 선방을 한 거에 이어서 그리고 호날두 선수 슈팅까지도 마르티네스 선수가 막아냈죠. 그러니까 기껏해서 억지로 이제 슈팅 기회까지 만들어냈는데 이제 골키퍼 마르티네스 선수가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 마르티네스 선수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그래도 전반 종료 직전에 만회골을 기록하는데 성공합니다. 뒤로 흐른 곡을 이게 루크쇼에게 흘렀고 루크쇼가 곧장 슈팅을 연결했는데 이게 제이콥 램지 선수 맞고 굴절이 되면서 이거 굴절이 되다 보니까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만회골을 그래도 기록을 하면서 후반에는 좀 한번 변화를 해보자, 한번 따라잡아보자라고 기운차게 후반전에 임했는데 결국 또 쐐기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이제 이 상황에서도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약간 부정확한 헤딩 패스가 있었습니다. 네, 후반전에 좀 따라잡고자 마음가짐을 새로 잡고 나왔을 텐데 마르티네스 헤딩 패스가 이제 빌라 선수에게 흘렀고 그 과정에서 빌라가 이제 재빨리 공격을 전환을 하면서 뭐 공격을 시도했고요. 와키스가 왼쪽을 돌파를 했고 이제 맨유 수비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맨유 수비진이 골문 앞으로 바로 페널티 박스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뒤에서 올라오던 제이콥 램지를 아무도 마크하지 않았고 와킨스 선수가 램지 선수를 발견을 하고 패스를 내줬고 램지 선수가 슈팅으로 연결해서 쐐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맨유가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 추가 시간에 만회골을 넣었기 때문에 좀 따라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작용되지 않으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맨유가 3명의 선수를 한 번에 바꾸면서 뭔가 좀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자 했는데 쉽지 않았죠. 네, 쉽지 않았어요. 후반 20분에 이제 엘랑가 선수, 마샬 선수, 말라시아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요. 루크쇼가 빠졌고 판더비크 선수도 빠졌고 가르나초 선수 이렇게 빠졌는데 사실 오늘 경기 내용만 두고 보면은
가르나초 선수 뭐 판도비크 선수야 그렇다 치고 하지만 가르나초 선수를 빼기보다는 사실 그렇죠. 다른 쪽이 조금 더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앞쪽에 호모 호날두 선수라든지 뭐 레시포드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별날은 이제 뭐 인상을 남기지 못했고 네. 하지만 이제 가르나초 선수가 빠지면서 마샬 선수와 엘랑가 선수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4-4-2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 전환을 하면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사실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끝내 따라잡지 못하고 경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네, 맨유는 오랜만에 패배라고요. 네, 맨유가 사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도 이제 테너 감독이 빠르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서 좀 상승세를 탔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번 기세가 꺾였던 게 맨체스터 시티전 패배였죠. 10월 2일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경기에서 3-6으로 완패를 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패배가 없었어요. 컵 대회라든지 뭐 리그 그렇죠. 유럽 대항전이라든지 다 포함을 해서 9경기 동안 패배가 없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10경기 만에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사실 맨유 입장에서 오늘 경기를 잡아내면서 이제 탑4 진입, 그렇죠. 재진입을 이제 노렸는데 결국에 경기에 패하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제 순위표가 봤을 때 이제 4위 뭐 뉴캐슬 유나이티드 오늘 경기 전까지만 기준으로 했을 때 4위 뉴캐슬 유나이티드보다 여전히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거든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동시간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순점자를 좁히고 4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다 싶었는데 여기서 뜻하지 않게 빌라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이제 맨유는 4위 추격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네, 사실 빌라 입장에선 이제 시즌 초반에 흐름이 안 좋은 제라드 감독을 그렇죠. 이제 경질을 하면서 이번에 에메리 감독을 데리고 왔는데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렸지만 에메리 감독이 아주 그렇죠. 초장부터 대어를 잡았어요. 사실 흐름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뭐 제라드 감독을 경질하자마자 그 주말 경기 때 대승을 거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승리를 좀 이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레메리 감독이 부임을 했고요. 레메리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첫 경기 상대가 맨유라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두 골을 몰아치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승리인 것 같고요. 빌라는 이번 승리로 인해서 뭐 프리미어리그가 중위권부터 하위권까지 굉장히 승점차가 촘촘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방금 확인한 바로는 뭐 14위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중위권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이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또 감독 교체 후에 이렇게 승리를 따내게 되면은 이게 흐름을 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뭐 감독 교체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물론 이제 월드컵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좋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승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빌라파크에서 펼쳐진 경기인데 맨유가 웬만해서는 그동안 이겼는데 진 것도 오랜만이라고요. 그렇죠. 맨유 입장에서 조금 더 충격이 클 것 같은 게 빌라파크 원정에서는 진짜 좀처럼 지지 않았었거든요. 마지막 패배가 빌라 원정을 가서 진 게 1999년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컵 대회였고 리그로 한정을 하면은 1995년. 그리고 뭐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패배를 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패배가 없었는데 이 상황에서 최근 흐름이 또 어쨌든 뭐 1대0, 1대0 승부가 지속이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9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빌라 원정 자신 있는 빌라 원정에서 패하면서 맨유도 사실 팀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되는 부상자도 복귀를 해야 되겠고요.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에스턴 빌라가 맨유라는 대열을 2점차 승리, 그러니까 3대1이라는 점수로 이제 잡아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밤인데 후반전부터는 정말 지루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두 경기째잖아요, 네. 이 중계가. 근데 전 경기부터 사실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경기를 보신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보는데 네. 쉽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